안녕하세요. 행복 만들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는지, 그 예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한 그런, 이제 검색도 많이 하시고, 또 영상도 많이 찾아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로 발전하지 않는지 그 예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시오패스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보면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가 되는지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시오패스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시오패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심리가 고장이 나는 그런 원리와 그다음에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원리와 이치는 이제 유튜브에 한국심리교육원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예방법도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혹은 소시오패스는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그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소시오패스, 또 중독, 또 외도 이런 걸 다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마음이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심리가 어떻게 고장 나는지 그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이 원리와 이치를 모르면 사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리와 이치를 모르면 사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리와 이치를 알고 자신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심리가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중독에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공황장애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치료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알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촬영을 계속 했는데요. 최근에 소시오패스에 대한 그런 조회수도 많고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마음에 쌓여 있으면 이제 기억이 모두 왜곡이 되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우울증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빨리 힐링을 하고 또 그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제 고장이 나는지 그 원리와 이치를 알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 치료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서 이제 과제를 하면 사실은 상처가 마음에 남지 않아서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들어오면 모든 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이제 인식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장애가 되면 좋은 것도 나쁜 걸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더 나쁜 걸로 받아들여서 인식되는 모든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인식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힐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잘 이제 조절해서 자신만의 힐링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식 장애에 가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자의 우울증은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중독증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인식장애인 노이로제가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 심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독증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마음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독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사실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일 때 빨리 치료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심리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식장애인 노이로제가 되지 않았을 때 빨리 치료를 해버리면 중독증에 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채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이 중독에 걸리면요 그냥 다 재밌고 즐거워요. 그냥 뭐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즐겁기 때문에 늘 술만 이제 마시게 되고, 뭐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도박만 하면 너무 그 쾌감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외도를 많이 하는데요. 외도는 사실은 관계 중독이라고 해서 인간 관계에 중독이 되는 거를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 남자가 보이는 관심에 중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외도가 되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여자가 자신에게 이제 재밌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뭐 같이 밥을 한번 먹자 아니면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에 남자들은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이제 중독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외도를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독의 관점에서 사실은 치료를 하면 치료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일 때는 사실은 이게 치료하기가 쉬운데 중독에 가버리면 너무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나 뭐 도박 중독, 관계 중독인 외도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지금 중독이다 치료하자고 하면 절대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사실은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이게 치료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가 이제 두 개나 망가졌기 때문에 우울증일 때는 우울증 치료만 하면 되는데 중독이면 우울증도 치료를 해야 되고 중독도 치료해야 되고, 이 심리가 두 개나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애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는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요, 이제 첫 번째가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중독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외도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외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제 점점 진화가 되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사람 심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제는 그냥 이 외도하는 게 그냥 자신은 사랑을 찾아서 산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심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심리가 되지 않고 망가져서 표현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도를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심리가 고장난 사람은 외도가 이제 좋다라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사랑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여자는 남자의 관심에 중독이 된 거고요.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중독이 된 거기 때문에 중독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 같은 것도
정말 이상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심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심리가 고장이 나서 심리 장애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외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모순이 되고 맞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많이 망가졌다는 거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입니다. 근데 외도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상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중독에 걸리면 심리가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모든 거를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좋은 거를 나쁘게 표현을 하고요. 나쁜 거는 더 나쁘게 표현해서 심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가 중독증에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이제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중독이 외도도 중독이고요. 여행 중독, 그리고 뭐 먹는 중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중독증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약을 먹는 약물 중독도 있고, 정말 쇼핑 중독 그런 것도 있고, 중독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증에 빠지면 사람 심리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로 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독증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는데요. 히스테리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정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조그마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심리가 조절이 안 돼서 자기 표현이 너무나 이제 장애가 생겨서 정말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그 화 조절이 안 되면서 이 상태를 이제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정신병증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우울증을 거쳐서 이제 중독증이 되어서 히스테리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감당이 사실 안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그만 뭘 잘못해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아니면 그게 발각됐을 때는 굉장히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소시오패스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는 피해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소시오패스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무서운 게 히스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독증이 무섭게 되고요. 사람이 그냥 우울증이 있을 때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늘 우울하게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다든지 그냥 늘 우울하게 있는데 우울증일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라서 좋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 중독증이 히스테리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화도 굉장히 많이 내고 나중에는 폭력도 이제 휘두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도 저지르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소시오패스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울증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서 중독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 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그러면 빨리 치료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중독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증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자신한테 히스테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한테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스트레스 주었을 때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면 그게 이제 히스테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히스테리가 있는 걸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혹시나 우울증이나 이제 인식장애인, 노이로제가 걸렸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은 대부분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독증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알코올 중독인지 아니면 관계 중독인 외도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쇼핑 중독인지 여행 중독인지 아니면 일 중독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중독에 걸리면 이제 히스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면 심리가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하는 방법도 우리가 우울증일 때는 사실은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힐링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뭐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털어놓아서 정말 위로받고 관심받아서 이렇게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치료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이제 계속 우울하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은 전문가에게 이제 치료받는 거는 저는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치료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울증이 치료된 게 아니라 조울증에 빠져서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기분이 나쁠 때는 굉장히 우울해져서 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폭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 조울증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전문가에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안증, 강박증 이런 심리에 병이 든 사람들은 사실은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심리가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이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심리 상태가 그냥 힐링만 하고 상담만 받아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조금만 조절하면 심리가 이렇게 치료가 되는 상태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다, 조울증이다, 뭐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리 장애인 상태인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심리에 장애가 있는데 치료가 안 된다면 유튜브에 한국심리교육원에 치료 과정을 밟으면 치료가 어렵지 않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치료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와 이치를 공부하는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외도 때문에 사실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외도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먼저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이제 배우자를 이제 치료받게끔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외도하는 그 배우자랑 같이 살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도 통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계속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한번 외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심리교육원의 김범용 선생님은 이제 외도 심리 치료 전문가라서 외도를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정말 버리지 말고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도록 외도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소시오패스로 되어서 자신이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 바람 피우는 대상의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정말 이렇게 결국에는 자신도 망가지고 상대방 가족도 망가지게 하고 결국엔 소시오패스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면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외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증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뭐 도박 중독이라서 남편과 이혼을 한다든지 남편을 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강의도 들으면서 치료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한번 이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정보에 의해서 심리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뭐 포르노도 쉽게 보시고 또 업소도 많이 가시고 외도도 하시면서 성정보가 마음에 쌓이면서 이 성정보로 인해서 심리가 완전히 고장나기 때문에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포르노도 많이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소도 많이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외도를 하면 성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 외도도 하시면 결국에는 소시오패스로 발전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심리 치료를 할 때 이게 성 정보에 의해서 자기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이 성 상처를 치료해야만 심리가 안정을 찾고 이 남자 심리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의 심리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성 정보예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 정보를 굉장히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포르노를 보고 업소를 가고 바람 피운 거를 또 얘기도 듣고 그런 환경을 보고 바람도 피우면서 마음의 성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리가 이제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 자신이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게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심리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남자들은 자신이 뭐 심리에 얼마나 많은 성정보가 쌓여 있는지를 아시고요. 성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게 다 스트레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황장애나 뭐 여러 가지 불안증, 강박증이 생기기 때문에 성정보에 의해서 남자들은 심리가 망가진다는 것을 아시고 성정보를 정말 더 이상 쌓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남자들은 성정보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중독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증이 결국에는 사람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히스테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 히스테리 때문에 결국에는 폭력이나 폭언, 그 다음에 범죄까지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더 깊이 자세하게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